눈을 감고 운영 시간이 끝난 거대한 박물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군중은 떠나고 고대의 전당에는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당신은 쐐기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이 들어있는 유리 진열장을 지나갑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박물관 전시품 그 이상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이전 세계의 기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마지막 수메르 사람들은 허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목격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목격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거대한 변화 이전의 지구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에 도전합니다. 오늘 밤 저는 당신을 이 금지된 지식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된 문명이 우리를 위해 보존하려 했던 것을 탐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점토의 경고를 새겼습니다. 이것들은 신화가 아니라 고대의 기억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라크 남부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교과서는 문명이 약 5,500년 전에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대에 관해 말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수천 년 동안 통치했던 왕들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도시를 건설한 별에서 온 존재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대홍수 이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849년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영국 고고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고대 니네베의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만 개의 점토판으로 가득 찬 방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아슈르바니팔 왕의 왕실 도서관을 구성했습니다. 상당수는 훨씬 더 오래된 수메르 문서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아시리아인들보다 수천 년이나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와 과학 그리고 우주적인 서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 점토판이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문서는 수메르 왕 명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서는 주류 고고학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텍스트에는 대홍수 이전에 통치했던 8명의 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인 알룰림은 28,800년 동안 통치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왕은 36,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8명의 왕은 총 24만 12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학자들은 종종 이 숫자들을 상징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실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한 기록 보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문서화를 위해 특별히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따라올 수 없는 정밀함으로 천문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수학적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위해 시적인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실제로 이 방대한 시간의 흐름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문명 이전에도 문명들이 존재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그 사실을 기억했던 소수 중 하나였습니다. 왕 명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른 점토판들은 홍수 이전의 7개의 위대한 도시를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에리두와 바드티비라 그리고 라락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시파르와 슈르팍도 특징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학문과 문화의 선진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수천 년 동안 지식이 축적되었습니다. 점토판은 정교한 농경 방식과 사회 구조를 묘사합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 불가능해 보이는 천문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기록은 압칼루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들은 인류를 가르쳤던 7명의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들을 바다에서 온 반인반신의 형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인간들에게 문자, 수학, 그리고 법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이름은 오안네스였습니다. 베르소스와 같은 고대 역사학자들은 그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오안네스는 낮 동안 가르치고 밤에는 바다로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도시를 건설하고 농작물을 심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기하학의 원리와 행성의 운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오안네스가 도착하기 전에는 인간이 동물처럼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문명은 이러한 가르침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것을 신화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초기 기록부터 완전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점진적인 발전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 사건과 스승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승들은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점토파는 또한 아눈나키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이름은 그들은 인류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 강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고대 텍스트에 따르면 그들은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구에 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 노동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 일은 힘들고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노동자 인종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신 닌후르사그가 최초의 인간을 창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아누나키의 정수와 이미 지구에 있던 원시 존재를 결합했습니다. 그 결과가 최초의 인간인 아다무였습니다. 이것은 지능과 의식을 가진 하이브리드 존재였습니다. 아다무는 자신을 만든 존재들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텍스트와 시대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점토파는 이 과정을 생물학적 용어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특정 방식으로 결합된 혈액과 살 그리고 뼈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현대의 유전 공학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 기록들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문서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진보된 존재들이 생명 그 자체를 조작했던 세계를 묘사합니다. 일부 아누나키는 인간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후손들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춘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웅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야망을 가진 반인반신이었습니다. 이 문명이 성장하면서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누나키 지도자들은 다가올 재앙이 인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지도자 엔릴은 인류의 인구 증가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지고 반항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간들이 너무 강력해지고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인 엔키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엔키는 자신이 창조를 도운 인간들에게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우스드라라는 사람에게 다가올 홍수에 대해 비밀리에 경고했습니다. 그는 방수배를 만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엔키는 그 사람에게 가족과 모든 생물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기록보다 1000년 이상 앞선 것입니다. 수메르 버전에서 홍수는 자연재해입니다. 아누나키는 홍수가 올 것을 알았고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했습니다. 오직 엔키의 자비만이 인류를 멸종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점토파는 홍수를 무시무시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지진이 세계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폭풍이 6일 낮밤 동안 행성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아누나키조차 그 파괴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물에 잠기는 것을 하늘에 있는 배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물이 빠지자 배는 산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영웅은 비둘기를 보내고 다음으로 제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마른 땅이 가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배를 열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엔릴은 인간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엔키는 인류가 가치를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타협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인간은 존재하도록 허용되었지만 새로운 제약이 따랐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단축되었고 지식은 줄어들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에 새로운 경계가 설정되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매우 달랐습니다. 인간은 더 짧은 삶을 살았고 더 적게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원래의 지식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의도적인 초기화였습니다. 아누나키는 더 관리하기 쉬운 인구를 원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초기화가 반복되는 패턴인지 궁금해합니다. 지구는 발전과 파괴의 많은 주기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메르의 천문학은 이 수수께끼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태양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행성을 알았고 그 궤도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정밀함으로 금성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지구 자전축의 느린 흔들림을 이해했습니다. 이 주기는 25,52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지식은 정교한 수학과 장기적인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또한 니비루라고 불리는 천체를 언급했습니다. 이 행성은 긴 타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3600년마다 태양계 안쪽을 통과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창조 이야기는 니비루가 관련된 충돌을 묘사합니다. 이 사건이 지구와 소행성대를 만들었다고 주장됩니다. 이 점토판들에 담긴 천문 데이터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행성의 운동과 일식 패턴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주기를 추적하기 위해 거대한 시간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친 관측 결과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60이라는 숫자에 기반한 수학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시간과 각도를 위해 이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고급 기하학을 이해했고 대수 방정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정교함은 인류 발전의 일반적인 역사와 대조됩니다. 우리는 문명이 기원전 350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지식은 훨씬 더 긴 역사를 암시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진보된 정보의 완전한 패키지를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 지식을 사용했지만 직접 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점토판에는 지형조사처럼 보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메소포타미아를 훨씬 넘어선 지리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땅들을 묘사했습니다. 이곳들은 수메르인들이 아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장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백향목산과 금과 보석의 땅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더 철저하게 탐험되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지구를 창조의 중심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지구를 수많은 세계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별들이 멀리 있는 태양이라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행성들이 우리와 같은 세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수천 년 전 점토판에 새겨진 기록은 고대 종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의 세계는 거대한 도시와 웅장한 건축물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대홍수 이전의 세계는 거대한 도시와 웅장한 건축물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지구라트와 보석으로 장식된 궁전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막을 비옥한 농경지로 바꾼 정교한 관계 시스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제와 서기관, 그리고 숙련된 장인과 상인들이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급급했던 원시적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여가시간과 지적탐구 능력을 갖춘 진보된 문명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의도적인 조작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인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성한 탄생이 아니라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존재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을 지구의 생명체와 외부 존재가 결합된 하이브리드로 보았습니다. 이 지식은 인류를 신들의 일꾼으로 정의했음에도 소중히 보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는 자신들을 신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로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창조 이야기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지속성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에서 수천 년간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 서사를 종교적인 비유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 여겼습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들이 아누나키에 의해 창조된 존재의 후손임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혈관에는 지구와 하늘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그들의 종교와 우주에 대한 이해를 형성했습니다. 점토판에는 당대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교한 의학 지식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외과 수술과 약초 요법 그리고 질병치료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인체 해부학과 질병의 원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가지 약용식물의 목록은 광범위한 양리학 지식을 증명합니다. 현대 의학 교과서와 유사한 진단 기술과 예후 판단법도 등장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의학 지식이 초기 단계 없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문명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모든 지식을 갖춘 것과 같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모든 기술을 대홍수 이전의 현자들로부터 물려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7명의 현자인 압칼루는 치유와 농업 그리고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농업 지식 역시 윤작과 광야 관리 그리고 해충 방제를 포함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청동과 철을 다루는 금속 공학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온도의 가마를 개발하여 고품질의 도자기와 벽돌을 생산했습니다. 강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선박도 직접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악기를 만들고 시와 문학을 발전시키며 법전까지 제정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은 대홍수 이전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수메르 문명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과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대격변에서 살아남은 기억을 바탕으로 이전 세계를 재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기록에는 매라고 불리는 우주적 원리가 자주 언급됩니다. 이것은 존재의 모든 측면을 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왕권과 기술, 그리고 예술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 체계를 의미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로 이해한 것입니다. 매를 얻는다는 것은 문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를 획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보가 의도적으로 전달되었던 문화적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글쓰기를 정보 보존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대홍수라는 치명적인 사건은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전통에 등장합니다. 그리스와 인도 그리고 중국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설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바다가 땅을 덮었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단절된 문화권 사이의 유사성은 실제 사건의 비극을 반영합니다. 지질학적 증거 또한 과거에 거대한 홍수가 발생했음을 뒷받침합니다. 12,000년 전 빙하기가 끝날 때 해수면은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당시 해안가에 존재했던 정착지들은 모두 바다 아래로 잠겼습니다. 만약 빙하기에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면 모든 물리적 증거는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홍수 사건을 자신들의 역사 연대기에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5,000년에서 7,000년 전 사이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더 오래전의 재앙과 혼동된 지역적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사건을 하나로 압축하곤 합니다.
인류의 진정한 역사는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의 기록은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이 대재앙 이후의 상속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파괴한 무서운 사건이 있었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수메르 문화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혁신가인 동시에 고대 지혜의 수호자였습니다. 지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사물을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름과 종류별로 정리된 방대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보존에 대한 그들의 집착을 잘 보여줍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적인 문서도 함께 제작했습니다. 수메르어와 다른 언어를 함께 기록한 점토판을 남겼습니다. 이는 언어 보존에 대한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언어는 문화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점토판의 종교 문헌은 복잡한 우주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과 여신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들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물리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지구 위를 직접 걸어 다녔던 존재로 묘사됩니다. 신들은 인간처럼 음식을 먹고 가족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수메르 사상에서 신과 인간의 경계는 매우 유연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신성한 지위를 얻기도 했습니다. 문헌은 신들의 결혼과 갈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전능하기보다 불멸의 특성을 지닌 인간과 닮았습니다. 아누나키는 지구 밖의 외부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니비루라는 천체와 관련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발달한 이동수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장비로 산을 평탄하게 만들거나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긴 수명을 가졌지만 진정한 불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수한 음식과 물을 통해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휘로 이 기술적 존재를 묘사했습니다. 현대 일부 이론가들은 이들을 외계 방문자로 해석합니다. 주류 고고학은 이를 거부하지만 기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수메르인들이 남긴 글 속에서 이들은 실존했던 존재입니다. 과거에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인간을 가르쳤습니다. 대홍수는 이전 세계를 멈추게 한 거대한 재설정 사건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역사가 주기에 따라 반복된다고 믿었습니다. 한 시대의 끝은 곧 다른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전 세계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있었다는 암시도 있습니다. 성장과 쇠퇴의 순환은 우주적인 규모에서 반복됩니다. 인간 문명 역시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을 수 있습니다. 점토판은 신과 인간이 공존했던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홍수 이후 신들은 개입을 줄이고 인간이 스스로 다스렸습니다. 기록 속에는 황금시대에 대한 깊은 슬픔과 향수가 담겨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과거의 기억을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인류가 여러 번 재설정되었다는 생각은 현대 상식과 다릅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념물에 담긴 천문학 지식과 지도는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고도의 공학 지식도 의문을 자아냅니다. 약 12,800년 전에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메르인들이 남긴 모든 기록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된 주기의 마지막 단계를 살고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류 문화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대 동물들은 사라졌고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수천 년 만에 농경 기술이 곳곳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문자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문명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잃어버렸던 지식을 갑자기 기억해낸 것과 같습니다. 수메르 점토파는 대재앙 이전의 기억을 온전히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지키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는 구운 점토판이었습니다. 종이나 유기물로 만든 도서관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금속은 부식되고 돌은 복잡한 정보를 새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워진 점토는 시간의 심연을 넘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고대 수메르의 서기관이 되어 역사를 기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조상의 이야기를 부드러운 점토 위에 정성껏 옮겼습니다. 쐐기 모양의 도구로 점토를 눌러 글자를 새겼습니다. 당신은 창조와 거대한 홍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추상적인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당신은 태초부터 이어져 온 인류 역사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과거의 사실이 미래에도 계속 알려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점토판에는 당시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린 서기관들은 쐐기 문자 체계를 수년간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문헌을 필사하여 지식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스스로를 작가이자 기록 보관자이며 역사가로 인식했습니다. 기억을 영구적인 형태로 만들었기에 그 작업은 신성했습니다. 일부 점토판에는 정교한 기술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물체를 제작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서입니다. 이 문서는 현대의 공학 문서와 매우 유사한 성격입니다.
정밀한 측정 수치와 단계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사용된 어휘는 매우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홍수 이전의 기술 지침이라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재앙으로 인한 지식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였습니다. 맥락이 없는 기술 지식은 종종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 원리를 모르면 지침을 따라 해도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재료나 도구가 없다면 제조 과정을 알아도 무용지물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기술을 보존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들은 지식을 충실히 유지했습니다. 언젠가 환경이 갖춰져 옛 기능이 복원되기를 바랐습니다. 서기관들은 기술 사양을 여러 세대에 걸쳐 베꼈었습니다. 그들은 본 적 없는 장치와 실행 불가능한 공식을 지켰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기능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오래된 문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식이 다시 중요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문학 문헌은 이러한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수메르인들은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여기에 고도의 수학적 계산과 장기적 관찰이 필수였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별의 위치는 현재와 일치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자전축의 방향을 계산했습니다. 과거의 위치를 계산하거나 미래의 구성을 예측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실제 관측 기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수만 년에 걸친 지속적인 천문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는 홍수를 넘어 보존된 고도의 제도적 지식입니다. 문명이 붕괴했던 암흑시대와 제설정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인류 문화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뿌리를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에리두 도시는 수메르 전통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입니다. 이곳은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최초의 도시입니다. 이곳은 지혜의 신 엔키의 신전이 위치한 발상지입니다. 에리두에는 7,000년 전의 거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메르 문헌은 에리두가 홍수 이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록과 주류 고고학의 차이는 큰 의문을 남깁니다. 홍수로 파괴되어 초기 거주층을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리두의 기원에 대한 주장은 수많은 문헌에 반복됩니다. 에리두의 신전은 지하수해인 압주 위에 세워졌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압주를 창조의 비밀이 보관된 장소로 봅니다. 일부 점토파는 압주에 거대한 지식 저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 세계의 모든 지혜가 신전 아래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과학기술이 땅 아래 숨겨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혜의 신이 지키는 이 지식은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진 자가 이를 되찾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잃어버린 지혜라는 주제는 수메르 문학 전반에 흐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또한 금지된 지식을 찾는 여정입니다. 주인공은 홍수 생존자가 가진 불멸의 비밀을 찾아 떠납니다. 그는 인류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홍수 이후 인류에게 새 규칙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최대 120년으로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보다 훨씬 짧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정 지식에 대한 접근이 막히고 신과의 소통도 줄었습니다.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강력한 힘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규칙들은 운명의 서판이라는 것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우주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서판을 통제하는 자가 세상의 모든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신들이 이 서판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서판은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는 실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자연 법칙에 대한 비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실제 기술 장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홍수 이후의 문명은 점진적인 재건 과정이었습니다. 신들의 지시와 인간의 노력이 합쳐져 세상을 복구했습니다. 신들이 가르침을 주면 인간들은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제한되어 발전 속도는 이전보다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다시 세워지고 농경과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조상이 더 위대했다는 인식 속에 살았습니다. 모든 성취는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구라트와 같은 거대 건축물에 대한 열망도 여기서 왔습니다. 피라미드는 하늘과 땅의 연결을 재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이 만났던 과거의 장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벽돌을 옮겨 거대한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지구라트는 대홍수 이전 구조물을 기억하며 만든 복제품입니다. 우리가 보는 유적은 과거 웅장했던 원형의 메아리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정밀한 의식 수행에 집착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신들과 연결되었던 방식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중요하며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신과의 연결을 끊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의식은 상징이 아니라 기능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점토판에는 필요한 재물과 주문 그리고 역할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의식이 특정 결과를 내기 위한 설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의식 수행이 세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징조를 통해 신의 뜻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새의 비행이나 별의 움직임에서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현대인은 이를 미신으로 보지만 그들에게는 과학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징조와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쌓았습니다. 특정 천체 배열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들의 방법론은 생소하지만 접근 방식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점토판에는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의학 지침도 있습니다. 일부는 현대의학 관점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들은 특정 증상이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그들에게 패턴을 인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경험적 방식은 수메르 과학의 큰 특징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보존하지 않고 세상을 연구했습니다. 물려받은 토대 위에 새로운 이해를 계속해서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지식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대홍수가 만든 거대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키려 한 신들의 이유는 항상 질문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졌거나 법을 어겼다는 설명들이 존재합니다. 기록은 창조주와 인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수메르인들은 존재 자체가 신의 자비에 달렸음을 알았습니다. 신들은 선하기보다 매우 변덕스럽고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숭배는 경외심인 동시에 신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의 관계는 일종의 계약 관계와 같았습니다. 인간은 봉사하고 신들은 전멸을 삼가는 협정이었습니다. 인류를 돕고 가르친 엔키의 역할은 매우 두드러집니다. 엔키는 신들의 결정을 어기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전하고 홍수를 경고했습니다. 엔키는 인류의 잠재력을 믿었던 파벌을 상징합니다. 지혜의 엔키와 권위의 엔릴 사이의 갈등이 핵심입니다. 이는 수천 년간 이어진 치열한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인류는 두 세력 사이에서 도움과 고통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역학관계는 단순한 신화보다 정치적인 복잡성을 줍니다. 수메르 문헌은 인류 역사를 형성한 실제 사건의 목격담입니다. 50분 58초입니다. 우리는 고대 갈등에 관한 실제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또한 진화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안된 설계의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문명은 진보의 필연적인 흐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 가해진 결과입니다. 이는 매우 통제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급진적이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창조주의 의도에 종속된 존재로 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메르인들이 직접 믿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인류가 선택받았다는 달콤한 기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가혹한 진실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간은 봉사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체제에 얼마나 잘 순응하는지에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수메르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자로 만들어졌으나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학을 발전시키며 인상적인 문명을 세웠습니다. 신들의 그늘 아래 살면서도 진정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보다 약해졌음을 알면서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웅적인 면모가 담겨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점토판은 신성한 우월성과 인간의 성취를 함께 기록합니다. 위대한 왕들은 더 이상 수천 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들은 여전히 강력한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시인과 서기관들은 깊은 지혜가 담긴 작품을 썼습니다. 기술자들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물을 건설했습니다. 인류의 활동은 제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 탁월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고대의 점토판이 전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외계인을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주론을 물리적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인류 역사가 더 복잡할 가능성을 제시할 뿐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재앙은 문명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지식은 언제든 한순간에 상실될 수 있습니다. 진보는 결코 영원하거나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설한 모든 것은 순식간에 씻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영원히 잊힐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러한 재설정의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문명의 붕괴가 완벽하여 파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파편들을 모아 인류는 겨우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대 기술을 가진 우리에게 이 경고는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인이 겪은 취약성을 넘어섰다고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사실인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전력망이 영구적으로 고장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지털 기록은 전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 기반 없이 인류의 몇 %가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식량을 재배하거나 집을 짓는 법을 아는 이는 적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지식의 비형 구성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록 수단으로 점토판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억은 세대를 거치며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지식이 자동으로 보존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외부 매체에 직접 기록해야 했습니다. 화재와 홍수 그리고 전쟁을 견딜 형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물리적 부호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우연에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식의 소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매체 선택은 매우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점토판은 5,000년의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았습니다. 앞으로 5만 년을 더 버텨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저장 조건이나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물에 잠기거나 불에 타도 여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현대 저장 방식에 비해 정보의 양은 적습니다. 하지만 그 내구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입니다. 문명이 붕괴한다면 점토판이 가장 오래 남을 것입니다. 모든 디지털 저장소와 컴퓨터 시스템보다 강력합니다. 이것이 수메르 점토판이 주는 가장 깊은 교훈입니다. 지식의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억이 고통스럽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재앙 이후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집착적인 기록 보관자가 되어 대응했습니다. 모든 목록을 작성하고 모든 왕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모든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의식은 문서로 남겨져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문명의 모든 측면을 물리적 기록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기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시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서화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시작된 원래 이유는 잊었습니다. 우리는 방대한 정보의 도서관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취약한 디지털 형태로 옮겼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지원이 없으면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수메르의 영구성 대신 현대의 편의를 택했습니다. 지식을 보존하는 일에 더 취약한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내일 거대한 재설정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재앙이 우리의 기술 문명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5,000년 뒤에 고고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할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하드 드라이브나 클라우드 서버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부식되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어쩌면 종이에 인쇄된 몇 권의 책만이 남을지 모릅니다. 일부 석조 기념물이나 금속 유물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교한 성취를 전할 방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리의 저장 방식을 경악하며 볼 것입니다. 전력이 필요한 형태의 모든 지식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구 없이 직접 읽을 수 있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비극적인 실수로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만능주의와 클라우드에만 의존합니다. 이 시스템은 작은 균열에도 치명적으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하지만 취약한 모래 문명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소박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문명을 세웠습니다. 어떤 방식이 미래를 위해 나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토판들은 5,000년의 시간을 넘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이야기 그리고 경고가 담겼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주인공이 아님을 말합니다. 이전에도 다른 존재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설된 것은 파괴될 수 있고 지식은 잊힐 수 있습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합니다. 역사의 장에는 우리가 잊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결코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수메르 기록을 신화로 보든 역사로 보든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여기에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신들과 대홍수의 이야기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진화와 우주론으로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어휘를 쓰지만 추구하는 가치는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답변 속에 잃어버린 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1시간 3초입니다. 오늘 밤 잠이 들면서 고대의 도시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식을 보존하려 노력한 서기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 했던 제사장들을 생각하십시오. 홍수 이전 통치자들의 목록을 보는 왕들을 상상하십시오. 별의 움직임을 쫓던 천문학자들의 모습도 그려보십시오. 그들의 관측은 오늘날 우리를 감동시킬 만큼 정확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잃어버린 지식이 존재한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지식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기다리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지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졌다고 믿었습니다. 잃어버린 고대의 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각이 옳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유전자 어딘가에 그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지층 아래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초기 문명의 정교함은 혁신이 아니라 회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발명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회상일지도 모릅니다. 점토파는 우리에게 보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재앙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의 후예이며 고귀한 피를 지녔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기억은 중요하며 잊히지 않기 위한 싸움은 가치가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수메르인의 글을 읽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사라졌지만 그 메시지는 살아남았습니다. 점토는 긴 시간을 견뎌냈고 지식은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사슬의 일부입니다. 선조들이 보존하려 했던 가치를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지식을 더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는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 다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래에 어떤 리셋이 찾아오든 이야기는 전해져야 합니다. 후세에게 경고하고 힘들게 얻은 지혜를 지켜내야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문명보다 오래 지속될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기록을 읽고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메르인의 신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가치를 보존하고 견고한 형태로 기록하십시오. 인류 역사라는 긴 사슬에 가치 있는 고리가 되십시오. 점토판의 메시지는 수천 년을 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끝이 있었고 재앙 이후에는 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진실을 잊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점토에 새겨진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리가 발굴하고 읽어줄 것을 믿고 글을 썼습니다. 고대의 경고에서 배우고 소중한 것을 보존하도록 합시다. 인류의 기억은 어떤 재앙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고대 단어들을 마음속에 품고 잠드십시오. 하늘로 솟아오른 지구라트와 사막의 도시들을 꿈꾸십시오. 대홍수 이전의 세상과 수천 년을 살았던 존재들을 꿈꾸십시오. 부분적으로 회복된 고대의 지식을 떠올리십시오. 아눈나키와 지우스드라를 기억하며 잠의 세계로 가십시오. 창조에서 재앙으로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기록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식을 이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지구의 마지막 리셋에서 살아남은 지혜를 이해하십시오. 어떤 리셋이 오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